TI 슈퍼라. 이런 기세라면 나중에는 TI, 슈퍼, 울트라, 메가, 익스트림까지 나오겠는데. 네, 뻘소리 그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제품은 이도3D 지포스 RTX 4070 Ti 슈퍼 2펜 제품입니다. 이거 이름 참 길어요. TI에 무려 슈퍼까지 붙어버렸는데요. TI 티타늄의 약자로 처음 사용된 거는 지포스2 시리즈였고요. 제 뇌리에 엄청 강하게 박혀있는 거는 GTX 1080 Ti입니다. 7년 전 그 당시에는 진짜로 별같은 그러한 존재였었고요. 이 슈퍼는 RTX 20 시리즈에서 처음 사용이 됐죠. 2070 슈퍼, 2080 슈퍼 등등 기존 버전들보다 성능을 소폭 개선한 제품들인데요.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RTX 4070에 TI를 붙이고 슈퍼를 또 붙였다 보니 저는 이 처음 네이밍을 보면서 이거 진짜 괴랄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일단 스펙시트부터 살펴보자면 기존에 AD104를 쓰는 게 아니라 AD103 컷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칩셋으로만 구분을 짓자면 70 시리즈의 맏형보다는 80 시리즈의 막내로 보는 게 더 맞지만 80 미니, 80 SE 이렇게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70 라인업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올린 느낌이죠. 그것 말고도 대역폭도 증가를 했고요. VRAM 용량도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70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 나온 그러한 스펙을 갖고 있고요. 패키지는 RTX 4070 시리즈와 똑같고요. 구성품, 심지어는 디자인과 쿨링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굳이 다르게 낼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똑같은 40 시리즈니까요. 그래서 RTX 4080과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요. QHD, 4K, 해상도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오버클럭도 조금 해봤습니다. 과연 RTX 4080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테스트 해보기로 하고요. 테스트 컴퓨터는 항상 활용하는 셋업이죠. 그래픽카드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라이젠 9 7950X3D를 활용했습니다. 당연히 드라이버, 윈도우 모두 최신 버전이고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3D마크에서 성능을 확인해봤는데요. 다이렉트X 12 기반에서는 이 정도의 점수가 측정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게 GPU 클럭을 150MHz 높이고 메모리 클럭을 1000MHz 높여줬거든요. 오버클럭을 해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맨 우측의 RTX 4080을 따라가기엔 벅차죠. 다이렉트X 11 기반에서도 그래픽스 코어가 살짝 상승한 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RTX 4080엔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은 작업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언리얼 파티클 테스트에서도 4K 해상도 기준으로 프레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진 측량 테스트에서도 프레임 차이가 생각보다 나더라고요. 먹는 전기 대비 뽑아내는 성능은 해당 테스트를 기준으로 RTX 4080이 더 좋습니다.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던 그래픽카드지만 그래도 80은 80이더라고요. 그렇다면 QHD 환경에서 게임 성능을 알아볼게요. 포르자 호라이즌 5 딱 봐도 차이가 납니다. 1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급 차이 분명히 있고요. 호재던 역시 11%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잘려나간 웨이퍼만큼 차이가 나는 성능이겠죠. 쉐어툼도 차이가 꽤 납니다. 약 1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차이 꽤 나죠. 패럴드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요즘 패럴드 하려고 컴퓨터 구매하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 두 그래픽카드는 이 정도 성능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버펑크 2077 역시 차이 나고요. 대략 18%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DLSS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DLSS 바를 제대로 받게 된다면 결과는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을 듯 하고요. 배틀그라운드도 대략 15%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초고주사율 모니터를 쓰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80 이상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죠. 디아블로4 차이 많이 납니다. 대략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까지 필요는 없다고 해도 약간 아쉬운 성능이긴 하죠. 오버워치2도 4080 하위 1% 프레임이 4070 Ti 슈퍼 평균 프레임과 같습니다. 평균 프레임 비교하면 당연히 수십 프레임 차이가 나고요. 로아는 편차가 가장 적은 게임이었지만 그래도 80의 성능이 좋긴 좋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게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체급 차이는 나더라, 욕을 아무리 먹고 단종이 되었어도 4080 이름값을 하더라, 이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측정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을 좀 해보면 나아질까 싶어서 GPU 클럭은 150MHz 높여줬고요. 메모리 클럭은 1000MHz를 높여줬습니다. 가운데 화면이 끊겨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캡처보드가 좀 오래돼서 그런 거고요. 실제 테스트 결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요 점 참고 부탁드리고, 호재도는 대략 10프레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딱 중간 정도 위치에 있죠. 오버가 굉장히 잘 먹히는 게임이었고요. 패럴드는 5프레임 정도 살짝 성능 향상이 있더라고요. 사이버펑크 2077도 소폭 올라간 수준입니다. 오버클럭을 했다고 성능이 팍 올라가진 않고요. 배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레임이 올라가긴 했으나 4080의 비빌 수준도 못 되죠. 로아는 논오버에서도 차이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4080과 꽤 근접한 성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버클럭을 해도 RTX 4080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성능 향상폭이 살짝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듯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 4K 해상도에서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 대략 12%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호재던도 10%가 넘는 성능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쇼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14% 정도 차이가 나죠. 패럴드도 차이가 당연히 나고요. 사이버펑크 2077도 RTX 4080 성능이 더 좋습니다. 배그 당연히 결과 예상되죠. 4080 쪽 프레임이 더 잘 나오고요. 디아블로4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오버워치2도 2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4K 144Hz 모니터 성능을 다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갈리게 되고요. 로아는 4K 해상도에서 성능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게임입니다. 대략 13% 정도 차이가 나게 되죠. 4K 해상도에서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게임이 대다수였습니다. 144Hz를 다 쓰냐 못 쓰냐, 기본 주사율인 60Hz에 가깝냐 그렇지 않냐, 이러한 차이가 두 그래픽카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QHD보다 조금 더 민감한 해상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RTX 4080 성능이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4K 해상도에서 DLSS 슈퍼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 제너레이션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면 요 옵션까지도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디아블로4 차이 많이 납니다. 4K 해상도에서 50프레임이나 넘게 차이가 났고요. 사이버펑크 2077도 훨씬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경우는 프레임 차이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10%가 살짝 넘는 차이를 보여주죠. RTX 4070 Ti 슈퍼 굉장히 프레임이 많이 올라갔지만 RTX 4080엔 더 많은 텐서코어, RT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4080 성능이 더 뻥튀기가 됩니다. DLSS도 체급에 따라 성능 향상 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뭘 해도 상위 체급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상하진 않을 듯 싶고요. 온도는 RTX 4080은 3펜, RTX 4070 Ti 슈퍼는 2펜, 그리고 쿨링 시스템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본다면 나름 이해는 되었는데요. 칩셋 온도는 생각보다 준수했지만 메모리 쪽 온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다행인 건 칩셋 오버클럭을 살짝 해주고 메모리 클럭도 올려줬지만 온도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버클럭을 권유하진 않고요. 정말 필요한 분들만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RTX 4080과 비교도 해보고 약간이지만 오버클럭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었던 건 4070에 아무리 많은 수식어를 붙여도 결국은 퍼포먼스 라인업에 속하는 70 그래픽 카드,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스펙 향상이 꽤나 많이 되어서 하이엔드를 넘을 수는 없어도 어찌저찌 비벼볼 수는 있지 않을까? 좀 요런 생각도 불충한 거더라고요. 80이 욕을 많이 먹어도 그래도 80은 80이다, 좀 요런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RTX 4070 Ti 슈퍼가 다나와 최저가로 120만원부터 시작이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그래픽카드 가격이고 또 이 정도의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구매할 때 가격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성능이 훌륭한 구성을 원하는 그런 분들일 텐데요. 차라리 RTX 4080 슈퍼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30에서 35만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적은 건 아니죠. 그리고 RTX 4070 슈퍼가 생각 외로 굉장히 잘 나와서 오히려 가격을 여기서 좀 아끼고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좋은 걸 쓰거나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어서 정말 이 엔비디아가 이 체급 정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이에 속 들어가는 그래픽카드잖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RTX 4070 Ti 슈퍼는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꽤나 잘 뽑힌 거는 맞다. 다만 70 라인업인데 12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은 살짝 선 넘었다, 좀 요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 주인공인 이노3D 그래픽카드는 아이노비아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구매했다면 시리얼 기준으로 12개월까지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내용도 확인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노3D 지포스 RTX 4070 Ti 슈퍼 2펜 제품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지금 라인업이 진짜 칼같이 타다다닥 나뉜 그런 느낌도 있고 4070 Ti 슈퍼 이 그래픽카드가 뭔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저라면은 아예 그냥 한번 살 때 30만원 더 줘서 4080 슈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더 아껴서 4070 슈퍼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정말 쟁쟁한 그래픽카드 사이에 낀 그래픽카드, 그래서 이름이 Ti 슈퍼인가?